우리 나이 든 친구들이라도 자꾸 두뇌 개발을 시켜줘야 돼요. 우리 눈에는 뭐 의자 하나 놔둔 것도 노령견 그 치매 강아지들한테는 되게 큰 장벽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친구들이 소중한 만큼 오늘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내견학교 정한삼 훈련사입니다. 방과 후 반려견 학교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. 이번 편에서는 노령견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도대체 언제부터가 노령견인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. 나이로 계산하기보다는 강아지의 행동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잠이 좀 많아지면서 활동량이 되게 줄고요. 보행을 조금 불편해하게 됩니다. 귀도 잘 안 들려가지고 불러도 잘 못 오게 되고 장애물 같은 데 좀 많이 부딪힌다거나 익숙한 길이었는데 자꾸 들어가서 못 나오는 그런 인지장애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우선 영양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칼로리는 좀 낮지만 포만감이 좀 있는 시니어 사료라든지 다이어트 사료를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.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돼요. 그래서 일정한 양을 하루에 딱 정해서 간식 양도 미리 딱 그람수를 맞춰 놓으세요. 근데 이제 주실 때도 점점 소화 흡수량이 좀 떨어지는 고령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에는 2끼를 먹었던 친구들은 3끼로 준다거나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하시면 좋고요. 강아지들은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속 시간이 중요해요. 그리고 같은 양 먹어도 살이 좀 덜 쪄요.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이렇게 강아지가 생각해서 냄새 맡고 이런 노즈워킹 장난감도 요새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용해서 주시면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노령견 친구들도 써야 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운동이나 활동에 대한 가이드도 있는데요. 일단은 하시던 대로 유지를 하시다가 강아지가 좀 힘들어한다 싶으면은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. 그리고 제일 좋은 운동은 평지를 걷는 것 그리고 수영인데요. 터그놀이라고 하죠. 장난감을 갖고 막 흔드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강아지 관절에 되게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그거는 피하시거나 좀 줄이시는 걸로 해주시고 막 뛰어노는 거 있잖아요. 프리런이라고 하죠. 이런 놀이도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또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걷기가 힘들어지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요 뒷다리부터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이럴 때는 뒷다리에 이렇게 입는 하네스가 있거든요. 후지 하네스를 입혀가지고 보행을 할 때 좀 도움을 주실 수가 있고 계단 사용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경사로라든지 우회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로 집안에서 환경에 대한 가이드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친구가 돌아다니는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셔야 돼요. 그런 거를 잘 깔아주셔야지 걸어다니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. 또 자꾸 미끄러지는 친구들은 발톱이 너무 길거나 발털이 수북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. 주기에 맞게 잘라주시고 노령견 친구들은 활동량이 좀 줄기 때문에 주기가 더 짧아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서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소파나 침대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올라가기는 어찌 올라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려올 때 되게 큰 부담이 돼요. 그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소파 계단이라든지 경사로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집안 환경을 뭐 아무것도 없이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우리가 볼 때는 깔끔한데 하는 곳들도 강아지들이 보기에는 미로처럼 느끼거나 뭐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늘 살펴보시면서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주의해야 될 질병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. 대부분의 질병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치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. 특히 간식 중에 끈적거리거나 또 당이 높거나 이런 과일 같은 걸 많이 주시거나 습식사료 이런 걸 많이 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치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주시고 양치를 정말로 잘 해주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양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. 한 손으로 이렇게 주둥이를 딱 잡아주셔야 돼요. 고정을 해주시고 다른 손은 이제 입술을 벌려서 이제 넣고 좌우도 중요한데 이제 상하 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. 반대쪽도 주둥이를 잘 고정을 하셔가지고 좌우 상하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앞니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닦아주시고 어금니도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좋거든요. 그래서 요 송곳니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살짝 벌어져요. 요때 재빨리 닦아주시는 거예요. 우리처럼 되게 긴 시간을 닦을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솔이 지나갔던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해서 이제 양치를 잘 깨끗이 해주시면은 치아 관련 문제가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끝나고 꼭 이렇게 보상을 해주셔야
해주셔야 돼요. 근데 양치하고 먹어도 돼요?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괜찮아요. 우리 내일도 닦을 거기 때문에 칫솔도 뭐 싼 칫솔 사도 돼요.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. 지금부터는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 읽어드리고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노령견 건강검진은 어느 정도 주기가 적당한가요?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체크할 것이 나오면은 짧게는 1개월, 3개월, 또 6개월 단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. 강아지 상태에 따라서 진료받은 대로 계속 체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노령견이다 보니까 계속 병원에 가야 되는 횟수가 이렇게 또 증가를 하게 되죠. 집에서 이제 건강검진 전에 연습하고 가면은 강아지들이 훨씬 그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. 우리 수의사 선생님 역할 하시는 거예요. 병원놀이 하듯이 가면은 막 이제 눈도 볼 수 있잖아요. 아우 잘하네. 기다려. 이렇게 눈 한번 보고요. 하나 주시고 먹을 거라고 같이 하면은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. 이제 이빨 검사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빨은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아이 잘했어. 되게 짧게 끝내셔야 친구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. 혈액 검사할 때 아빠를 잡고 이렇게 혈관을 막 보시거든요. 이거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희 엑스레이 검사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누워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팁을 드리면 엎드려, 엎드려. 이렇게 트릿을 넣은 박스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좋아요. 강아지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에 트릿 박스를 위치를 하시고 가만히 잘 있으면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시선을 잡아주셔도 좋고요. 다리 사이에다가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하시면은 초음파 볼 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사람이 눕히고 만지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무기력하고 불러도 잘 오지 않는 강아지 혹시 치매일까요? 치매인지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? 나이가 들면서 귀도 좀 어두워지고 특히 교감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. 불러도 잘 오지 않는다거나 대소변 실수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빙글빙글 돌아다녀요. 그 다음에 어디 부딪히거나 부딪혀서 못 나오거나 이런 증세들이 치매라고 할 수 있고요.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이 나왔을 때 잘 관찰 기록을 하셔가지고 수의사 선생님 방문해가지고 조언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리 나이 든 친구들이라도 자꾸 두뇌 개발을 시켜줘야 돼요.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주신다는 거, 그리고 산책을 짧게 자주 나가셔가지고 다양한 냄새에 맞게 해주시고 사람들 구경시켜 주시는 거,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. 아, 이때 뭘 하고 이때 배변하고 이때 산책 가고 이런 게 딱 예측이 되면요, 배변 실수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환경 조성을 잘 해주셔야 돼요. 우리 눈에는 뭐 의자 하나 놔둔 것도 노령견 그 치매 강아지들한테는 되게 큰 장벽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체중이 계속 빠지는 강아지 억지로라도 더 먹여야 될까요? 일단은 우리 강아지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도대체 밥을 안 먹는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아무리 이제 영양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라도 신장이나 간이 좋지 않은 친구들한테 너무 고단백 식단을 주게 되면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수 있고요. 지방이 너무 높은 사료는 그걸 먹어서 설사를 하면은 손실이 더 크게 올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강아지한테 적절한 식이조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노령견 케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견들하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이 소중한 만큼 오늘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